중단하는 대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파일러와 면담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그 당시 주치 상대로 상부인 진술을 저희가 얻은 바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 자신의 담당 주치의가 바뀌면 처음에 마음을 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호자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내 그 바뀐 주치의에 적응을 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가는데 보호자가 없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치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2016년 7월까지 조사를 받은 게 확인이 되는데 마지막 치료 때 의사가 바뀐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후에 치료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여성이나 노약자만 이렇게 찔렀다 이런 진술은 없습니다. 피의자 진술에는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할 때에는 혼자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 이전에 치료받을 때에는 초창기에는 가족과 함께 간 부분도 일정 부분 확인됩니다. 중단한 이후에 병원을 따로 권고나 뭐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가족들에게 알리거든지 이렇게 이런 조치를 이후에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질렀는지, 또 나와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유인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집에 불을 지르면 그 주민들이 대피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느냐라는 질문에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다르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했습니다. 가서는 뭐 문을 이렇게 두드렸다는 소리도 있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인득이 문을 두드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다른 가구에 대피하라고 문을 두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인득이 두드렸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이야 뭐 이런 소리를 질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따로 나오는 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기는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 7월에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병력이나 치료 기록이 있는지 알고 혹시 시대나 있을 때 어떤 기록이 있는지 알고 그 이전에 범죄의 경우도 그 이전에 범죄 경력이나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치료 경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특별하게 나온 게 있나요? 휴대폰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를 수거를 해서 감정들을 했는데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주로 뭘 검색했습니까? 검색한 부분도 범행과 관련된 부분은 없고요. 노래는 되게 일상적인 그런 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색기는 작성을 하거나 판단의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진술로는 범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다, 범행에 대해서 구애한다 그런 진술은 했습니다. 네, 경남청 가족의 방울입니다. 지난번에 10년 전에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진술했는데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산업재 산재 처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용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절차적인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가족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피의자만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계속해 오던 중에 결국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피해를 받았다 라는 형식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라는까지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일상적인 건지 이렇게 조현병 환자한테 흔히 나타나는 건지 흔하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체계적인 망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설명이 됩니다. 회계적 망상이 자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10여 년 전부터 피해를 계속적으로 받아왔고 자신을 위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며 그 위해 세력들 때문에 적절하게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 위해 세력들이 가해에 대해서 서로 방어해야 된다라는 형식의 망상입니다.
안일육도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특정 소리에 민감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부분부터 때로는 큰 부분까지 모두가 자신을 위해하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형식의 사고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게 소리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피하는 지역이 있었나요? 누가 피한다고? 자신의 개인적인 신상 부분과 과거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기를 회피했고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시 그 치료를 중단한 스태프적인 계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신은 신체가 아팠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몸이 많이 힘들었다. 그리고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직업 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약을 안 먹었다라고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힘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 의사가 담당 수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단한 걸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실제로 진료 기록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피의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으나 범행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자신이 어떤 계획성의 여부에 대해서 혹은 범행 도구를 어떤 식으로 준비했느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했으나 계획했습니까라는 포괄적인 질문에는 역시나 망상과 관련된 내용, 피해를 당했던 내용, 그러한 내용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차원의 그 장고분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다는 기술이 있고 돈이 그게 있는데 혹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자기 영향을 주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분석된 결과는 특별한 촉발 요인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반복된 피해 망상에 의해 누적된 공격성이 호출되었다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실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병의 진중을 따지자면 어떤 상태입니까?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증이라고 하면 되나요? 중증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감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나 정상에서는 많이 이탈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감정 이후에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한 또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진다면 좋아질 거라고 보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